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도착할 관광지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평생 사랑했던 휴양지,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도시 산타바바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산타바바라 인근의 목장인 렌초 델 시엘로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승마를 하고 나무를 자르며 평범한 목장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산타바바라를 이야기할 때 레이건 대통령을 함께 떠올리곤 합니다. 산타바바라는 아름다운 태평양과 붉은 기와지붕, 하얀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미국의 리비에라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휴양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 덕분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명품 휴양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추마시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왔으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이용해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769년 스페인 탐험대가 이곳에 도착했고 이후 선교사들이 정착하면서 산타바바라는 캘리포니아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시대를 거쳐 1848년 미국 영토가 된 이후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름다운 산타바바라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1812년과 1925년 두 차례 큰 지진이 도시를 덮쳤고 특히 1925년 대지진으로 도심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도시를 복구하면서 스페인 식민지풍 건축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 전체가 붉은 기와지붕과 새하얀 벽, 아름다운 아치형 건물들로 통일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해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 산타바바라의 상징인 스턴스 워프 150년 전에 나무로만 만들어진 부주 선착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기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톡 튀어나와 보이는 긴 나무 부두가 바로 스턴스 워프입니다. 1872년에 완공된 이 부두는 산타바바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두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부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시 후 차량이 부두 위로 올라가면 나무 바닥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보수와 안전 점검을 거쳐 지금도 차량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 소리는 150년이 넘는 세월을 품고 있는 스턴스 워프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이 부두는 처음부터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1800년대 당시 산타바바라는 제대로 된 항구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다의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150년 전에는 산타바바라 경제를 움직이던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부두 위에는 여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산타바바라 자연사박물관 해양센터 C센터가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태평양의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수족관입니다. 상어, 불가사리, 말미잘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부두 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해산물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 요리, 새우, 클램 차우더 같은 음식을 즐기며 태평양의 시원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념품점도 있습니다. 산타바바라를 상징하는 엽서, 자석, 티셔츠, 모자 같은 여행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어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스턴스 워프는 특히 전망이 아름답습니다. 부두에서 뒤를 돌아보면 붉은 기와지붕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산타바바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앞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붉게 물드는 노을과 바다, 야자수,
그리고 산타바바라의 스페인풍 건물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잠시 후 부두 위를 지나가실 때에는 오래된 나무가 들려주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150년 넘게 수많은 사람과 역사를 품어온 이 부두의 분위기를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타바바라와 태평양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산타바바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지나간다는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의 여행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가 도착해서 사진 찍는 이 아름다운 미국 서해안의 아름다운 휴양도시 산타바바라의 상징인 스턴스 워프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두는 우리 한민족의 미주 이민 역사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2년 12월 대한제국 시절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한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13일 100여 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조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10년에는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조국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많은 한인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 본토로 향했습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당시 일부 한인들이 미국 본토에 처음 발을 디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산타바바라의 스턴스 워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항만과 검역 사정 등을 고려한 연구에 따른 것으로 모든 이민자가 이곳으로 입국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인 이민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선조들은 산타바바라를 떠나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 중부의 넓은 농장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프레즈노 남쪽의 리들리, 다인유바, 셀마, 킹스버그, 델라노 등에서는 포도와 오렌지, 복숭아를 재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인종차별도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농장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었으며 서로를 도우며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라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게 번 돈을 아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 등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고 농장 노동자들은 적은 월급에서도 생활비를 아껴 성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중가주 한인 여성들이 조직한 여성애국단은 오늘날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4만 6천 달러가 넘는 독립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브라더스입니다. 김호와 김형순 형제를 비롯한 김브라더스는 처음에는 평범한 농장 노동자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노력으로 과수원을 일구고 과일 재배와 포장 유통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며 당시 미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으로 번 돈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인국민회를 후원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했으며 한인교회를 세우고 후배 이민자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리들리에는 이들의 애국정신과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의 독립문을 본떠 만든 리들리 독립문과 애국지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산타바바라는 스페인풍 다운타운과 도시의 상징적인 산타바바라, 선교성당 미션 산타바바라은 이 지역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핵심 명소입니다. 산타바바라의 스페인풍 다운타운 건물들이 늘비한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리, 건물 외관을 잘 보세요. 하얀 회벽, 붉은 테라코타 지붕, 아치형 창문과 문, 곳곳에 심어진 야자수까지 마치 유럽의 지중해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곳이 바로 산타바바라의 스페인풍 다운타운입니다. 그 배경에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추마 시원 주민들의 터전이었는데 1782년 스페인 정부가 이 지역에 군사기지와 선교시설을 세우며 도시의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786년 이 도시의 상징이 된 바로 그 건물 미션 산타 바바라 성당이 세워집니다. 스페인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하고 농경기술과 언어를 가르치며 지역 사회를 형성해 간 거죠. 이 성당은 캘리포니아 21개 스페인 선교회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프란체스코 수도자들이 계속 거주하고 운영 중인 곳입니다. 그래서 별명도 붙었어 Queen of the Missions, 선교회의 여왕이라고요. 산타바바라 성당의 특징과 문화, 성당 정면은 로마식 기둥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이 어우러져 있으며 두 개의 종탑은 산타바바라 선교회의 상징입니다. 내부에는 스페인풍 재단화, 원주민 예술품, 그리고 선교사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어요. 부속된 묘지와 수도원, 그리고 정원도 감상 포인트입니다. 스페인풍 도시계획의 흔적 1917년 큰 지진 이후 산타바바라 시는 도시 전체를 스페인식 콜로니얼 리바이벌 양식으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다운타운의 건축물은 모두 스페인과 지중해풍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산타바바라는 미국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미를 갖춘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대표적인 스페인풍 건물 몇 곳만 소개드리면 산타바바라 카운티 법원, 산타바바라 카운티 코트하우스, 마치 영화 세트 같은 외관과 화려한 타일 장식이 인상적인 곳, 꼭대기 전망대에서는 도시 정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엘 프레시디오 데 산타바바라. 스페인군이 세운 요새 유적지로 초기 유럽인의 정착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산타바바라는 단지 바닷가의 휴양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의 하얀 벽과 붉은 지붕, 조용한 종탑 아래에는 수백 년간 이어진 스페인 선교의 역사, 그리고 이민과 문화가 얽힌 삶의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산타바바라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휴양 도시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 미국 동부와 중서부의 백인 중산층과 부유층 사람들은 따뜻한 기후와 건강한 생활 환경을 찾아 서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부는 겨울이 길고 춥고 산업화로 도시가 복잡해지고 공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산타바바라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 푸른 태평양, 아름다운 해변, 뒤로는 산타이네즈 산맥이 감싸는 평화로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이주지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철도가 연결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산타바바라는 호텔과 별장,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붉은 기와지붕과 하얀 벽을 가진 스페인풍 건축은 이 도시만의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중산층과 부유층 사람들은 이곳에 집을 짓고 겨울을 보내거나 은퇴 후 정착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이들을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산타바바라는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해안 휴양 도시, 그리고 아메리칸 리비에라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바닷가 도시 하나를 둘러본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이곳을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본 것입니다. 푸른 태평양과 야자수, 붉은 기와지붕이 어우러진 산타바바라의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타바바라에서 게스관광 신영우 팀장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